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같은 사건은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자,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하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졌을 때요. 터졌을 때 우리가 2007년 여름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계 투자은행 중에 대표적인 은행이 골드만삭스라고 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치펀드를 운영하는데 한 해치펀드가 글로벌 에쿼티 오퍼튜니티라는 이 펀드가 8월 둘째 주 5일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사이에 이 펀드의 규모가 20억 달러인데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2조 한 4천억 원이 넘는 거죠. 예? 이 엄청난 규모의 달러에서 5일 동안에 30%의 손실이 발생해요. 30% 손실이 발생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30%의 손실을 가지고 당시에 골드만삭스의 재무 담당 그러니까는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데이비드 비니라는 사람이 이 손실이 이렇게 5일 만에 3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예?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기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률이냐? 25 시그마 값이다 이렇게 했어요. 시그마, 25 시그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그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통계에서 배운 표준 편차 있죠? 평균값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삼포도라는 개념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 얘기잖아요. 그렇죠? 25 시그마를 제가 그림으로 먼저 소개를 해주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정규분포. 여러분들 익숙한 정규분포죠. 예? 그 벨, 소위 말해 종을 이렇게 매단 것처럼 여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3시그마까지 되게 3시그마까지 범위가 얼마니까 전체의 99.7%를 커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0.3% 정도만 이 3시그마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그 25시그마라고 해보세요. 25시그마라면 저 오른쪽 끝부분에 거의 그러니까 이 X축하고 거의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거의 확률상 제로인 영역인 거예요. 확률상 제로인 영역이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 25 시그마 값이 25 시그마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는 이게 이 확률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사건인가를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의 집행이사인 그 홀데인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컴퓨터를 물론 에다가 이제 그래서 계산을 했죠. 근데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이게 계산이 안 끝나는 거예요. 25 시그마 값이 어느 정도 값인지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는 25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요. 우주 나이에다가 6 곱하기 10에 124승 정도의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라는 거예요. 우주 나이를 우리가 얼마로 얘기합니까, 되게? 우주에 지금 생명이 한 137억 년 정도 됐다고 되게 이 물리학자들이, 천체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137억 년 곱하기 6 곱하기 10에 124승.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지나야지만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는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지식에 의했을 때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예? 거의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확률이라 이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일어났어. 문제는요. 그건 뭡니까? 기존의 경제학, 경영학의 지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시간이 우주 나이뿐이 137억 년뿐이 안 됐는데 이게 한번 벌써 일어났으니까 최소한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의 이성체계가 사실 붕괴된 현대 이성체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비슷한 하나의 우리가 예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죠. 2011년도에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쓰나미가 이제 그러니까 오면서 후쿠시마 현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원전 3개가 멜트다운 되죠. 멜트다운, 녹아버리잖아요. 예? 그때 이 원전 하나가 이게 멜트다운, 녹아버리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 그랬었어요. 1천만 분의 1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이것을 우리가 건설할 때 뭐냐면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는 내진 이 설계를 할 때 규모가 7.0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원전을 건설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지진은 얼마나 일어났냐? 9.0에 해당되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멜트다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왜 7.0 정도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이 내진 설계를 했냐면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일본의 역사 100년 동안에 7.0이 넘는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대비해가지고, 물론 더 튼튼하게, 내진 9에도 견딜 수 있고, 내진 10에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튼튼하고 좋지요. 그 대신 뭐가 수반되어져요? 비용이 급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별로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 그걸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현대 문명은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하는 사건들이 2000년 이후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21세기는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새로운 처음이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 새로운 처음은 왜 새로운 처음입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문명, 산업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 문명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인 거예요. 네?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산업 문명이 그래서 제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산업 문명의 생명은 사실 막을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한테 일어날 재난을 예측을 못 해주니까요. 자, 세 번째 사태예요. 올해 1월 달에 우리한테는 알려진 호주 산불 사태예요. 지난해 10월 달부터 호주에서 그러니까는 엄청난 산불이 10월 달, 11월, 12월, 1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이게 그러니까 이 산불이 되면서 호주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어떤 하나의 이 지역이잖아요. 야생동물 중에 12억 5천 마리가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제 이런 끔찍한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 산불 사태에서 들은 거잖아요. 이게 왜 발생한 거냐? 전문가들이요. 우리가 인도양이라는 것이 인도하고 아프리카 그 사이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렇죠? 인도양의 이 쌍극하, 양쪽으로 그러니까 양쪽 극이 있는 거죠. 양쪽 극이 쌍극이잖아요. 양쪽 극에서 서로 상이한 그러니까는 이 기후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양 서부 쪽은 어디예요? 인도하고 저 밑쪽으로 호주가 있는 데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부 저쪽 아프리카 쪽은 굉장히 또 이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이걸 다이폴 현상이라 그래요. 다이폴 현상이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기후위기로 굉장히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이폴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는 인도양 서부 쪽, 즉 인도하고 호주 쪽은 기온이 굉장히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 호주는 그러니까 저 남반부다 보니까는 12월 달이 여름이잖아요.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거의 49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비도 안 내려. 건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고온 기류가, 뜨거운 기류가 올라가면서, 예? 대기권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뭐냐면은, 내우가 뭡니까요? 번개 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름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산불 정란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산불을 일으키는 그런 구름이다 이거죠. 거기서 뭐냐면 이게 고온 건조한 이 공기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 번개가 치게 되면은 호주의 야생의 그 번개가 떨어지면서, 근데 호주의 야생은 들판은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는 막 나뭇잎들이 말라있고 나무들도 막 말라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예?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산불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런 호주 산불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 현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새로운 처음이. 예? 빈번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왜 우리가 이게 미국 경제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IMF가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얼마로 발표했습니까? 마이너스 5.9%로 발표했어요. 원래는 미국 경제가 올해요 2.3%로 선진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을 거라고 봤었어요. 한국보다 더 높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마이너스 5.9%로 전망을 했죠. 예? 저기 그러니까는 한국이 마이너스 1.2%였었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도 발달하고 의료기술 체계도 선진적인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왜 이렇게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냐 이거예요. 예? 왜 곤두박질치냐 이거예요. 코로나19 그거 하나를 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4월 달입니다. 그러다가 OECD가 6월 달에 성장률 전망치를 OECD도 발표했죠. 그때는 얼마로 발표했습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5.9인데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7.3으로 다시 떨어뜨린 거예요. 마이너스 7.3으로요. 그렇죠? 한국은 마이너스 1점인데, 예? 마이너스 7.3이면은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9였었어요. 예?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망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IMF가 올해 6월 달에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죠. IMF는 원래 4월 달하고 10월 달에 두 번 발표합니다. 근데 4월 달에 발표한 게 10월 달까지 안 가도 이미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전망치가 틀렸다는 것을 시인을 한 거예요. 왜? 4월 달에 전망할 때만 하더라도요.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돼가지고 경기가 회복될 거를 전제로 해서 추산한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7월 달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해결이 안 되면은 미국 경제는 더 떨어진다 해서 마이너스 5.9에서 마이너스 8.0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8.0으로. 예? 마이너스 8.0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선방했다는데요. 중국이 1.0이죠. 한국이 마이너스 2.1이죠. 이거는요. 중국은 이 1.0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요. 마이너스 12% 이상을 투입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6%고요. 중국만큼 재정을 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6.5% 성장을 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정을 너무 적게 투입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이 정도 나온 거예요. 다른 주요 국가들, 미국은 이만큼 마이너스 8.0도요. 재정 투입이 얼마냐면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30%가 넘어요. 재정 적자가요. 예?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서도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것이요. 봐보세요. 근데 그 비슷한 날짜에 블룸버그가 또 이제 그러니까 2분기, 앞에 것들은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의 성장률 전망치고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블룸버그가. 지네들이 독자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미국과 해외에 있는 투자은행들, 주요 투자은행들하고 이 경제연구소들의 이제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해가지고 내보니까는 미국이 2분기에 마이너스 34.5%. 마이너스 34.5% 발표를 했어요. 마이너스 34.5%를요. 이게 물론 일시적인 거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4.5%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만약에 소득이 100이었을 때 올해 그러니까 65.5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100이었던 게 65.5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GDP 규모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요. 이 마이너스 34.5를 적용하게 되면은 13조 2천억 달러도 안 돼요. 반올림해서 13조 2천억 달러예요.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올해 이제 그러니까 2.0%가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예? 2분기에. 근데 그걸 대입해서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14.5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를 1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1조 한 3천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앞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일시적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가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지금, 아니, 미국 경제 규모가 중국이 그러니까 쫓아오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되게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19 한 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이지만은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정수지라는 게 뭡니까? 정부의 살림살이 중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가계 부를 쓰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쭉 정리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계 수지, 가계부잖아요. 정부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재정수지입니다. 올해 정부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GDP 대비 마이너스 3.6% 정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얼마? 마이너스 23.8% 써요. 24% 정도. 예? GDP에 더 쓴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마이너스 12.1%요. 그러니까 12.1%만큼 그러니까 GDP의 12.1%만큼 투입하게 되면은 GDP를 12.1%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우리나라 여기다가 많이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예? 중국만큼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요. 마이너스 3.6하고 마이너스 12.1의 차이가 얼마입니까요? 예? 한 8점? 얼마가 됩니까? 예? 아니, 8점이 아니라, 그러네요. 8.5%잖아요. 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중국하고 한국하고요. 8.5%포인트를 성장률에다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2점에다가. 그럼 플러스 6.4% 최소한. 그거 이상 GDP 증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5% 이상 그렇게 성장률 달성할 수 있다. 중국만큼 재정을 투입하면은. 미국만큼 투입하면 얼마만큼 성장률이 가능해요? 우리는요? 20% 이상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굉장한 성장률인 거예요, 이게요. 예? 이게 K방역의 효과예요. K방역의 효과야. 그래서 미국의 국가부채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38%였습니다. 지난해요. 근데 올해 이제 268%로 한 30%포인트가 증가해요. 근데 미국은 국가부채가 한 33%포인트 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141%로 드디어 미국도 일본, 그리스 다음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다음으로 이렇게 국가부채가 140%포인트를 넘어서는 거예요. GDP 대비 140%포인트가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요.